회장님, 시장은 지금 태광산업의 10조 원 M&A라는 아주 화려한 스토리, 그 열풍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빛나는 무대 뒤에 숨겨진 거버넌스라는 시한폭탄에 대해 보고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심층 보고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기업의 잠재적인 함정에 빠져서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은 막아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 론입니다. 자, 오늘 보고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압도적인 불일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회사가 장부상으로 보유한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무려 5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매긴 가격표, 즉 시가총액은 어떻습니까? 고작 1.6조 원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거의 70% 가까이 할인된 엄청난 저평가 상태죠.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일지, 아니면 겉보기엔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해 결국 투자금을 잠식하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일지 오늘 그 실체를 명확히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죠. 상장사의 지위를 지배주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모든 M&A, 모든 신사업이 과연 회사의 성장과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인지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왜 이토록 태광산업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긍정론의 아주 단단한 논리부터 하나씩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수십 년간 현금만 쌓아두고 잠자던 거인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강렬한 희망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크게 세 개의 핵심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정말 수십 년간 현금만 쌓아두는 답답한 회사라는 오명을 가졌던 태광산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첫째, 공격적인 M&A 공세. 둘째, 돈 안 되는 사업 버리고 고부가치 소재로의 전환. 그리고 셋째, 주가를 끌어올릴 임박한 밸류업 촉매제.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중심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의 정체성을 아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기업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변곡점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인 것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태광산업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큰 그림입니다. 애경산업과 동성제약을 인수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PTX 같은 화학 원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 원료를 직접 가공해서 최종 소비자가 쓰는 화장품, 생활용품, 심지어 의약품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뷰티,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입니다. 쉽게 말해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중간 마진 없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업에서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막대 그래프를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왼쪽에 현재 1,500톤에 불과하던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생산량을 보십시오. 이걸 오른쪽, 증설 후 목표엔 5,500톤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이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방탄복이나 전기차 타이어 코드 같은 데 쓰이는 중국이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고마진, 고기술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즉, 과거의 마진 낮은 범용 제품에서 벗어나서 첨단 특수 소재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24.2%.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즉 자사주의 비율입니다. 아니, 자사주가 많은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강제한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무려 4분의 1이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당 순이익 EP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건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주들의 막대한 가치 상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히든카드인 셈이죠.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긍정론자들의 모든 희망 회로를 아주 차가운 데이터로 하나씩 격파해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다른 숫자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354억 원. 이게 뭐냐면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2025년 태광산업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 추정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화려한 M&A와 신사업 투자 뉴스가 쏟아지는 동안 정작 회사의 심장부인 석유화학과 섬유 부문은 최악의 업황으로 인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마디로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턴어라운드 스토리 전체에 거대한 구멍을 내는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시장은 태광산업의 M&A를 성장을 위한 다각화라고 부르지만 한 걸음만 더 깊게 들어가서 인수한 회사들의 재무 상태를 보면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걸 디월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더 좋은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사업으로 다각화해서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성장을 위한 다각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사업으로 발을 들이는 악성 다각화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표를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수한 애경산업입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이 211억 원, 전년 대비 무려 54.8%나 급감, 거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장의 한 축이 이미 심각하게 꺾인 겁니다. 다음은 동성제약입니다. 부채 비율이 259%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본보다 빚이 2.5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아래 숫자입니다. 지난 3년간 영업활동으로만 180억 원의 현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라는 거죠. 과연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아라미드 증설 스토리마저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는 즉각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히 프로젝트가 좀 늦어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긍정론을 단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 이 모든 움직임이 주주가 아닌 오직 총수 일가를 위해 기획되었다는 의심, 바로 거버넌스 함정에 대해 심층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이 문제들을 그냥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바로 회사의 자산을 상장사의 것이 아닌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 금고처럼 취급해온 행동 패턴입니다. 3세 승계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사모펀드. 실패하긴 했지만 총수 일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교환사채 발행 시도,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시게 될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차별적인 배당 정책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하나의 그림, 즉 승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명백하고 충격적인 증거일 겁니다. 숫자를 보시죠. 상장사인 태광산업 주주들에게는 벌어들인 이익의 고작 1%만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들에는 무려 33%를 배당합니다. 설 3배의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익은 비상장 가족회사에 몰아서 현금화하고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대 주주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경영진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막대한 자사주를 소각해라, 이사회를 바꾸자 등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7가지 급진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회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주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양측의 논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좌측의 긍정론을 보시죠. 5조 원의 순자산, 뷰티 헬스케어로의 전환, 아라미드 확장, 그리고 24% 자사주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부정론은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산이 5조 원이면 뭐합니까? 본업에서 35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데
좋은 사업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소진하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고 있고 핵심 성장 동력인 아라미드 공장은 중대재해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24% 자사주는 주주환원이 아니라 결국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이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회장님, 어느 쪽의 서사를 믿으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판단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억의 대전환 스토리에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라 한 가문의 거대한 상속 계획에 우리가 이용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가? 오늘 심층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